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공기의 느낌이 지난주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말복을 기점으로 극심한 폭염의 기세가 주춤한데요. 오늘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비교적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갑작스러운 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에는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아침 기온이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우리 지역에는 다가오는 주말부터 휴일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 기업체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주에서도 12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스코 등 철강공단에서 이틀 사이 13명의 확진자가 나와 포항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코에서 3명, 또 다른 업체에서 10명이 잇따라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동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북구의 기업체 근로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감염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포항시는 오천읍과 철강공단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직장에 휴가 복귀 전이나 타 지역을 방문하셨다면 꼭 PCR 검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다수가 무증상인데다 N차 감염자가 많아 최초 감염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표본 조사 결과 포항을 비롯한 경북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비율이 70%에 달해 전염력도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델타 변이는 작년에 우리가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현재의 바이러스는 작년보다 2.5배나 전염력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외국인 모임 관련 접촉자 4명과 목욕탕발 접촉자 1명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름 체육 캠프에 참가한 초등생 1명도 추가 조사 결과 확진돼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도 초등생 1명과 여중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달 들어 불과 열흘 사이 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격벽이 설치된 포항 안심택시가 발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 안심택시는 개인과 법인 택시 2,769대로 격벽이 설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매일 소독이 이뤄집니다. 지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높으면 이 치명률은 낮은 게 바이러스의 특성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의료계의 진단입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주 63%에서 이번 주에는 78%로 올라갔습니다. 확진자 100명 가운데 78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대구의 돌파 감염도 지난주 24건에서 이번 주 14건이 추가돼 38건으로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4배 높습니다. 지난 6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늘고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1%대로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은 반비례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전파력은 증가시키고 있고 중증도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인 상황에서도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 가운데 0.02%만 돌파 감염 사례로 보고됐습니다. 돌파 감염의 경우 중증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 C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9.99%가 증세가 없거나 중증을 피했습니다. 국내에서 돌파 감염자 중 사망자는 지금까지 2명입니다. 중증화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변이 전이나 델타 변이나 중증화를 막는 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백신을 맞는 방법밖에 없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해 의료진과 병상 확보에 과부하가 걸리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질 우려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면서 계속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병상 쪽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는 백신 2차 접종자에게 한 번 더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도 내 전체 학교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도 초등 1, 2학년은 등교, 3학년에서 6학년은 2분의 1 이하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 고등학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3학년의 경우 학교 밀집도 제외가 가능하며 1, 2학년은 2분의 1 이상 등교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에 돌입합니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산 첫 백신 탄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임상 2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앞선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충분히 보여 3상 진입 가능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시험 대상자는 3,990명, 시험 백신은 3,000명, 대조 백신은 990명에게 0.5ml씩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평가하며 국내와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입니다.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종식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 백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내 백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합성 항원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3상 시험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에도 숨통이 트이고 장기적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앞으로 조업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합병증이 생긴 선원에게 재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또 재해 어선원이나 유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 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어제부터 44일 동안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군의 인구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지방 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경북은 현재 구미와 경산을 제외하고 21개 시군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에 진입했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18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김원종 교수 연구팀은 국소 부위 주사를 통해 염증을 일으키는 일산화질소와 반응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롯데 GRS가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 측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북에서 생산된 양파 300톤을 사들이고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할 컵과일도 연간 216톤을 구매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농장의 사육 밀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어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의 가축 이동 등 사육 마리수가 확인되는 시점에 사육 밀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의심 농가와 해당 자치단체에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농가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 밀도를 점검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현장을 통해 개선을 유도합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주와 구미, 영주 등 8개 시군 소기업 100곳입니다. 선정된 사업장은 활성탄과 여과 필터, 응집제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구한말 독립운동가인 고헌 박상진 의사의 서거 100주기 추모제를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박상진 의사 묘소에서 개최했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의병장 허위문화에서 공부하며 민족의식을 키웠고 1915년 조선 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를 결성하는 등 독립운동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21년 순국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3억 8천만 원을 들여 묘역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기록과 자료 부족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58명을 발굴하고 30명을 국가보훈청에 서훈 등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포상을 신청한 독립운동가에는 3.1운동에 나섰던 김응상 선생 등 영덕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이들의 독립운동 내용은 3.1운동 22명, 국내 항일이 6명 등입니다. 공기의 느낌이 지난주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말복을 기점으로 극심한 폭염의 기세가 주춤한데요. 오늘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비교적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갑작스러운 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에는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과 영덕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아침 기온이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강한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우리 지역에는 다가오는 주말부터 휴일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